안녕하세요. 시사 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 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복 엔지니어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의 눈과 코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정치까지 우리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데 최근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정확히 말하면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기 이틀 전에 전세금을 14% 정도 더 올려받아서 경질됐죠. 청와대 정책실장까지도 이런 꼼수를 쓴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어줄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이게 서로 미루다가 네. 어쨌든 지난주에 저한테 박형준을 모두 몰빵을 시켰는데 네. 할 말 없어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오늘 의령구 군수 선거도 저한테 몰빵을 시켜놨네. 이 사람들 씨 안 되겠다.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기대된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정치권이 네거티브로, 특히 울산도 저는 원래 이렇게 네거티브가 심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특히 군에서도, 군 단위에서도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오늘 막바지쯤에도 울산에 관한 내용도 한번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프닝에 잠깐 써놨는데 오늘 부산 보궐선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다들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부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 방송에서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워낙 신나게 얘기해 주셔서 그걸로 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부산의 뭐 국제신문 다 개판이야. 저는 코멘트를 달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신문사에서 날 명예훼손을 고소하진 않겠지.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막말 없는 막말 방송 맞죠? 네, 맞아요. 저 혼자 자체 삐 처리하고 들어주세요. 왜 그러세요? 저 혼자 막말 시켜놓고도. 그래서 오늘 이 부산 그 보궐선거 보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진 부산 민원련 모니터링 팀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치북 1부 시작하죠. 정치 푹.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됐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 모니터 팀장 문미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어갈 텐데 혹시 네.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자 관련된 의혹 보도가 좀 쏟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네. 그럼 제대로 좀 검증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먼저 의혹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의혹도 언론에 의해서 조금 취사 선택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LCT 스케 분양이나 재산 관련 의혹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뭐 불법 사찰이나 홍익대, 미대 입시 청탁 의혹은 좀 보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 사찰 의혹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그 3월 한 달간 부산일보에서 불법 사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기사는 총 15건이었고 이 중 시민이나 교수 사이의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가 2건이었고 네. 나머지 13건은 모두 박 후보를 겨냥한 민주당의 불법 사찰 공세라며 한 줄 정도 언급한 기사였습니다. 이런 식이라니까. 네, 그래서 선거보도 초기, 그러니까 3월 첫째 주쯤에는 이러한 불법 사찰 공세가 박 후보가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도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식이라니까. 계속 얘기하시면 네. 돼요. 네. 그래서 이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왜 의혹이 있는지, 어찌 좀 공익적 관점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유권자에게 좀 전달하기보다는 좀 박 후보에 초점 맞춰서 이게 당선이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만 좀 보도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후보자에 대한 검증조차도 안 되고 그냥 진짜 받아쓰기만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검증 이전의 단계가 이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부터 조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뭐 다른 질문 한번 해보시죠. 그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와 검증을 별도로 저희가 구별을 하잖아요. 물론 네네. 요즘에 다 섞어 쓰는 것 같긴 한데 신문들이 네.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한다면 무엇일까요?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네거티브는 후보의 선거 전략이고 네, 검증은 언론의 역할 이렇게 보면 조금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캠페인 이름이 네거티브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사실 이거는 선거운동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좀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게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이니까 정책이나 공약에서 조금 차별성을 두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후보자 측에서는 이런 전략을 좀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오고돈 전 시장이 정책이나 공약의 결함보다는 이게 성비에 대한 문제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후보 인물에 대한 이슈가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정치인 캠프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이어지면 언론의 역할은 어떤 후보가 이런 네거티브를 했다, 고소 고발을 했다라고 받아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제기한 의혹 1, 2, 3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검증을 하고 이 네거티브 전략 중에서도 유권자에게 좀 도움이 될 정보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그것을 보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는 언론이 받아쓰기를 했느냐 아니면 직접 취재를 했느냐 그 차이로 조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네. 생겼는데 김영춘 네. 후보에 대해서는 뭐 네거티브든 아니면 뭐 검증이든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나요? 그 김영춘 후보의 친형이 네. 이게 좀 이게 정리는 좀 안 되는데 네. 김영춘 진구청에서 친형의 땅을 매입했다라는 그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 확인이 좀 잘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냥 국민의힘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그 정도 수준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후보 검증과 더 나은 대표자 선출을 위해서 2021년도 미디어 감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슬로우 뉴스와 이제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서 전달한 박형준 후보 LCT 의혹과 부산 보궐선거 보도 제목의 내용이 언론 종사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청취자들께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말씀하신 모니터 보고서는 3월 셋째 주 부산 지역 언론의 선거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인데요. 네. 그 3월 셋째 주인 3월 25일에는 이게 부산시장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정식적으로 좀 마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후보에 대한 의혹이나 정책 공약들이 나오기도 했고 시민사회에서도 좀 의제 제안들이 이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좀 중요한 시기에 좀 모니터를 한 결과였고요. 그 모니터 보고서는. 네. 근데 이 시기에서도 그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 의혹이 풀리지 않고 계속 재생산, 막 반복되면서 그 양당의 공방으로만 치닫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좀 주요하게 짚었던 모니터 보고서입니다. 그 앞서도 얘기했듯이 뭐 불법 사찰이나 홍익대 입시청탁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고 시민사회나 교수가 제기한 의혹이었음에도 이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 중 하나, 뭐 혹은 외곽 지역, 그러니까 김승현 전 교수를 민주당의 외곽 지역으로 보고 외곽 지역에서도 민주당에게 이게 그러니까 김영춘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가 그거를 부산일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걸 좀 짚기도 했었고 또 이 의혹에 대해서 뭐 박형준 후보가 100번 물어도 100번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되묻기보다는 그 해명으로만 좀 끝나는 그래서 뭐 불법 사찰이나 뭐 입시청탁이나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인 검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후보의 해명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고 뭐 특히 LCT 특혜 분양과 관련해서는 그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박형준 후보의 아들에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넘겼던 그 사람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의 입장과 박형준 후보의 입장이 같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형준 후보의 해명에 조금 부합하는 그 취재원들을 조금 배치하는 그런 기사들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냥 만나봤다 이거예요. 아 이게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의 지분이 아직까지 꽤 있는 걸로 거의 100% 아닌가요? 한 몇 프로 정도 지분이 있나요? 그건 잘 그것까지 아, 모르겠어요. 아, 나중에 찾아갖고. 네,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아마 네. 박형준 후보를 약간 두둔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의심이 조금 들었네요. 너 너무 위험하다 야. 아, 문민희 팀장님, 네네. 실제로 이제 정치적 공방에 대한 묘사가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네네. 선거 보도가 초래하는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좀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번 선거도 그냥 마찬가지구나. 약간 피로도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고 보면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박형준 후보에게 제기하는 그 의혹들이 민주당의 전략일 뿐이지 이게 유권자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치권의 싸움으로만 좀 보이게 되고 이 싸움에서 유권자는 좀 빠져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데 사실 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당의 네거티브 전략이긴 하지만 단순한 비방이나 인신 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자의 과거 경력이나 뭐 발언, 뭐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은 향후 시정 운영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걸 좀 반영해 보는 요소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검증 대상인데 이게 정치 공방으로만 좀 치달으면서 이게 유권자와는 관련 없는 이슈이냐 이렇게 좀 틀져지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지역 언론들이 후보자의 비리 의혹에 관심에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지난 17일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보도로 연결되는 언론사는 몇 곳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왜 그런 건가요? 먼저 좀 이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네. 그 후보에 대해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이 기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언론이 검증을 하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으면 보도를 해야 되고 검증이 없이 그냥 의혹 제기를 했다. 이 사실만을 보도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김승현 전 교수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김승현 전 교수가 부산에 와서 한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네. 부산 지역 언론이 직접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보도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만 좀 보도한 경향이 있어서 그걸 문제 제기했던 거고요. 네. 그 언론이 왜 보도를 안 했을까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안 했다기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보도하고 공방으로만 보도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언론을 조금 보면 선거 보도에서 좀 공정해야 된다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방송 뉴스를 보면은 이게 양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 관련 뭐 선거보도 하나, 국민의힘 관련 선거보도 하나 여기에 모든 의혹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선거 유세를 어떻게 했고 뭐 민주당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막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것들 막 나열해야 되는데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그 의혹이 어떤 의혹인지는 그 의혹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전달하지 않고 뭐 김승현 교수도 이런 게 있었고 뭐 교수들도 이런 불법 사찰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한 건의 기사 안에 다 들어가는 보도 경향을 보이면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같은 무게로 좀 다뤄지는 그런 보도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거의 기계적 중립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저희는 이게 기계적으로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문제가 있고 의혹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실증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박 후보자가 고소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언론사가 움츠러든 건 아닌지 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박형준 후보가 뭐 김승현 전 교수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했고 네. 그래서 뭐 언론사가 움츠러드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는 이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지역 언론이 이 의혹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그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듯이 언론에서도 선거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좀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강한 것 같고 이게 명백하게 불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좀 보도까지 하는데 망설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혹이 제기됐다. 그 사안만으로는 기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부산일보는 재미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울산 방송이잖아요. 동남권 네네. 전체를 다루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형준 후보 이름도 알고 LCT를 알아요. 워낙 유명해서. 이 뭐 LCT 미등록 등기권이나 LCT에 납품된 공공미술품 그리고 후보자 아들 회사 연루권 이렇게 LCT 검색하면 다 연관 검색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말이면 이제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LCT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 언론에서 좀 검증하고 진척되는 게 있는지 그 이런 게 좀 물론 궁금해요. 지금 이제 중앙방송이 JTBC나 MBC나 뭐 KBS나 여기서는 뭐 다루고 있지만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지역 부산일보, 언론. 지역 언론이 예. 부산 특히 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 대표 네네. 주자를 할 수 있는 얘들이 하고 있는지. 이제 추가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기사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특혜가 없었다라는 후보자의 좀 해명만 이제 보도가 되는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그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의혹 제기로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이걸 확실하게 좀 검증하고 짚고 넘어가는 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 말했듯이 이게 뭐 특정 언론을 좀 콕 집기는 그런데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해명에 조금 부합하는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만을 선택해서 그거를 그렇죠. 기사에 배치하는 경향을 보여서 저희도 이거는 문제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노컷뉴스에서 만난 공인중개사가 한 발언과 부산일보가 만난 공인중개사의 발언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노컷뉴스의 기사를 보면은 당시에 뭐 LCT 9층에서 20층은 시장에서 매물도 등장하지 않았다. 뭐 그렇지. 그리고 뭐 9층에서 20층이 로열층이다라는 네. 이제 공인중개사의 말을 했다면 부산일보가 만난 공인중개사는 9층에서 20층이 로열층이 아니고 뭐 30층 이상이 로열층이다라든지 당시에는 미분양이 많아서 마이너스 P까지 등장했다라든지 이제 만난 공인중개사가 다르니까 네. 저희는 이제 박형준 후보의 해명에 조금 부합하는 공인중개사를 부산일보가 만났다. 맞아 그런 거는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긴 합니다. 거의 조작 아니에요, 조작?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오늘은 제 방송이 아니라고 좀 참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 의혹은 위내용이 다가 아니에요. 그 부산사에서 그렇죠. 박 후보자의 국정원 불법 사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제기했고 하지만 그 지역 언론은 이걸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거 질문은 이 뒤에 거는 뭐 혹시 부산시로부터 받는 재정적 지원이 끊길까봐 이 질문을 왜 넣었어 김 PD?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래 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지. 네. 너도 그래 네. 고민하잖아. 지역 언론이 우려하는 것이 아닌지 라는 음.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 사실 지역 언론이 우려해야 할 것은 재정적 지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고 네. 박형준 후보의 언론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기획관이었던 2009년 2월에 네. 그 용산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박형준 후보가 있었던 청와대 기획관에서 그 용산 참사에 대한 이슈를 조금 죽이고 군포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라라는 지침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언론 노조가 논평을 내기도 하고 박형준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부산시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지침을 내리지 말라는 게 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막 요구했는데 이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이 단 한 곳도 없었다라는 데서 저희는 지역 언론이 이런 걸 좀 우려해야 되지 않나? 박형준 후보의 언론관을 좀 우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정리 좀 하고 할게요. 네, 이거 네.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방송 네. 쪽으로 한번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질문을 넣은 거는 그 청취자분하고 시청자분들이 아셔야겠지만은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 지역 그 기업의 후원이 거의 다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간의 지원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간의 지원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이 현실적으로 되게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르노를 비롯해갖고 부품사도 그렇고 한지중공업도 거의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간의 지원이 없으면 거의 언론사가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이게 관에서 이제 혹시나 부산으로부터 재정 지원이 끊길까봐 우려하는 게 많은 측면이 있으면 혹시나 박형준 후보가 유력하기 때문에 더 뭐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근데 아니, 그거는 맞잖아. 조금 힘들다고 보는 게요. 네. 그 지원을 이제 그 시장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그 운영위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의 힘이 100% 작용하는 게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워서 검증 보도를 안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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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민의 시각을 충분히 과연 반영된 질문을 언론사가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시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한 질문인지. 이 부분은 제가 답을 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네네네. 좀 다른 그 다음 질문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네네네. 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저도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부산시장 후보에 출마한 후보가 김영춘 후보, 박형준 후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보스 정규제. 정규제수도 나왔던데.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좀 잘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주요 후보 외에도 다른 후보들도 토론도 하고 언론사별로 이렇게 계속 2명씩 3명씩 묶어서 토론회나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부산 언론은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저희도 매주 모니터 보고서를 내는데 매주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조명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공약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 공약들이 진짜 시민들에게 어떤 점에서 필요한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죠. 당선이 가능한 후보 중심으로 검증도 하고 그들의 공약도 좀 소개한다는 건데 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 이제 지난주부터 공약 검증 보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기획을 소개하면서도 뭐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못 박는 경우도 있었고 좀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사실 이제 한창 이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뭐 벽보를 보면 6명의 후보가 진짜 이렇게 공정하게 딱 배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신문 지면이나 방송에서는 진짜 후보별로 노출되는 빈도에서 차이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이 군소정당 후보를 보도할 때 뭐 우리도 있어요 라든지 뭐 이색 운동 아니면 소신 공약 뭐 한편 뭐 이 후보도 있고 저 후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구색 맞추기 용어로 좀 소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부산에는 지금 부산항 미세균 실험실 폐쇄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도 있고 네. 뭐 감사원을 설치하다거나 아니면 가덕 신공항을 우리가 다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든지 좀 다양한 공약들을 들고 나왔는데 이 후보들의 공약이나 이 후보들에 대한
그 보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도 매주 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너무 심각한 게 아까 김영춘 후보나 박형준 후보의 보도에서는 선거 시기라서 그 특수성을 반영해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게 그렇다면 언론의 중립이라는 건 정말 취사 선택이 가능한 건가라는 의구심도 있고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두 명, 거대 양당의 두 명이 제일 흥행이 되기 때문에 그 흥행을 위해서, 위해서라는 표현도 그렇네. 흥행 때문에 결국 클릭을 유도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언론이 현실은 있습니다만 네. 가장 유력한 후보들의 싸움을 중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스포츠 중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근본적으로 좀 언론사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체질 개선 이게 좀 어려웠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부산 민원연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보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지적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선거보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저희의 모니터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선거가 이제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 선거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막 공유하는 자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3시부터 중간 이제 토론회를 가지고 이제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토론회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조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밖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운네요. 지금 네. 이제 저희 질문지에 없는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 담당 PD가 좀 많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네. 박형준 후보자 언론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MB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었는데 당시 KBS 정은주 사장 관리고 YTN 사장의 MB 캠프 특보 출신 구본흥 네. 그것 때문에 노조명 언론 노조 YTN 지부장 6명 해고되고 네. 그리고 또 아까 나왔던 이제 요사 사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포 연쇄 살인 사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침을 또 전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종편의 시작점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PD 수첩 강원배 보도 관련해서 담당 PD가 검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이런 언론 홍보기획관 시절에 했던 걸 보면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억압에 대한 우려도 되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박형준 후보가 가지는 이 언론관을 이 민원연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 좀 이런 질문이거든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행적만 가지고 답변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청취자들이랑 저희 진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상황 너무 눈에 빠져있는 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아닌가. 된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네. 어쨌든 네. 이제 이게 좀 그냥 저희 선거보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후보에 대한 검증은 크게 이제 2갈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후보의 과거에 대한 검증, 그리고 후보가 앞으로 할 미래에 대한 검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에 어떠한 행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검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역 언론에서는 그거를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에 답변하시기 좀 약간 힘드시니까 다른 질문으로 갈게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좀 잊을 수 없는 최악의 보도가 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어떤 한 건이 진짜 최악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단정 짓기보다는 저는 이제 여론조사 보도가 좀
여론조사를 보도했을 때 좋았던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숫자놀이. 조금 이야기하고 아. 싶었는데 네. 이제 여론조사 보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마 중계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누가 우세하고 어떤 후보가 더 우열을 점하고 있고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보를 견인하는 장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유리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유권자들도 좀 더 우위에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경향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만 여론조사 관련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예로 들자면 이제 뭐 민주당이 뭐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연일 공세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단락은 어떻게 나오냐면 뭐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몇 퍼센트, 박형준 후보가 몇 퍼센트, 뭐 여전히 김영춘 후보가 열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근거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어떤 그 결과를 여론조사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만 진짜 바라보게끔 하는 데 여론조사 결과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대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보도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아, 그 오늘도 부산일보를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의 당락을 좀 전망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 의미가 없는.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움이 좀 드는데, 뭐 언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뭐 투표를 하나만 하겠지 이미 정해진 결과에 어떤 뭐 투표를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막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 부산 민원연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언론은 건강한 시민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언론 보도를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유권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도 언론의 보도를 보다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론에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모실게요. 제가 너무 기사에 감동했어요. 네, 전화 연결은 끝났고요. 좀 대충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이 대충 어떻게 생각하기는 내가 지난주에 감정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아니, 사실 이제 부산 민원연 이 모니터 팀 자체가 참 감사하고 정말 이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데 시민사회가 조금 노력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언론은 이제 그 후속 기사를 만들 근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부산 시민사회가 실제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던가 뭔가 이런 환기들을 위해 노력을 계속 한다면 사실은 추가 취재나 보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고 성관이지간 TV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이 최대한 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하고 네. 이 선거의 이 왜곡된 모습을 바꾸기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태인 씨. 사실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네. 태희 씨 아니, 먼저 먼저 이야기하세요. 태희 씨 먼저 이야기하세요. 제가 제가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부산에서 하늘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밤하늘이었는데 천칭 자리를 봤는데 천칭이 한쪽으로 많이 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부산이라서 그렇겠죠 아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팩토리 셀을 만든 하나의 이유 중 하나가 지역 언론들의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하고 싶어서 또 하나 만들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물론 아직 동의를 다 못 받았지만은 전 정말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기사 따올 거예요. 기사 따와서 기사 읽기 놀이 해버릴 겁니다. 응원합니다. 괜찮습니다. 기자님 이름 올려가지고 좋습니다. 전국 만시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거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정신 좀. 네, 1부는 이렇게 끝내고요. 제가 실수로 카메라 녹화를 다 안 눌러가지고 고프로만 녹화가 됐어요. 오늘 네, 방송국 1부는 원맨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부에서는 아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